안녕하세요, 카닥TV 곤잘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추천 중고차 시리즈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요. 그동안 중고차 시장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다시 보니까 확실히 1년 전에 비해서는 시세가 많이 꺾였고, 또 최근에는 매물의 선택지도 많아져서 고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예전처럼 신차보다 비싸게 거래되거나 하는 그런 이상한 행태도 많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나라도 중고차 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추천 중고차 주제는 왕복 100km 장거리 출퇴근러들을 위한 1000만원대 중고차 베스트 3입니다.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혹할만한 주제인데요. 매일매일 대중교통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차가 한 대 있으면 좋겠고, 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기름값도 적게 들고 감가는 또 시게 먹은 중고차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고차 세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중고차는 더뉴 아반떼 AD, 일명 삼각대입니다. 2018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팔렸던 아반떼 AD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죠. 삼각대라는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좀 못생겨서 약간 비운의 모델이랄까? 당시 같이 경쟁했던 K3에 비하면 인기가 확실히 시들했었는데요. 그래도 요목조목 따져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중고차입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 스마트 스트림 G 1.6 엔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내구성 말 많았던 1.6 GDI 엔진 대신 스마트 스트림 G 1.6을 얹었습니다. 지금 현역인 더뉴 아반떼 CN7에서도 쭉 쓰고 있는 현대기아의 준준형급 메인 엔진이죠. 사실 전작보다 출력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사실 이 급에서는 출력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파워트레인이 바뀌면서 연비가 미친듯이 좋아졌습니다. 고속도로 위주의 장거리 출퇴근이라면 연비가 리터당 20km 언저리는 나올 거예요. 왕복 100km에 워크데이 한 달 20일로 잡고 매일매일 타고 다니면 한 달에 2000km 주행. 만약 연비가 20km/리터면 한 달에 100리터를 쓰는 셈이고, 기름값이 리터당 1630원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가정했을 때 한 달 주유비는 16만 3천원 밖에 안 드는 꼴이죠. 왕복 100km 출퇴근이라면 대중교통으로만 왕복 한 6천원에서 7천원 정도 사이 들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한 달에 유류비로 4만원 조금만 더 내면 편하게 내 차로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뭐 톨게이트 비용 이런 게 있어서 실제 계산 따져보면 더 들긴 하겠지만요. 두 번째 장점은 저렴한 정비비입니다. 국산차로서 저렴한 정비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그 중에서도 뭐 메인인 현대니 뭐 말 다 했습니다. 모비스 부품가 싸고, 동네에 지천으로 널린 게 블루엔진이고, 특히 카당랩 엔진오일 패키지로 엔진을 교체하면 69,000원 밖에 안 들고, 뭐 데일리카로 이 정도면 너무 경제적이죠. 근데 이게 또 CVT, 즉 무단 변속기가 달려있어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에이 이거 고장 잘나 하면서 반대하시거나 또는 꺼려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파워트레인이 기아 올류 K3에 먼저 쓰이면서 베타 테스트를 싹 끝냈단 말이죠. 그래서 변속기 쪽에서 돈이 많이 깨졌다는 분들도 많이 안 보입니다. 1000만원대 비슷한 값으로 폭스바겐 골프 같은 거 연비 좋고 수입차에다가 뭐 차값 싸다고 해서 중고차로 산 다음에 DSG 변속기 수리비로 몇백 쓰면 그냥 그때 삼각대 살 걸 그랬다 하실 텐데, 얘는 그럴 일 없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첨단 안전장비 달린 매물들이 많습니다. 요즘 나오는 차들 자동 긴급 제동이나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거 다 기본으로 달고 나오죠. 근데 삼각대 이전인 아반떼 AD 때만 해도 이게 무조건 스마트 센스 옵션을 넣어야만 주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로 아반떼 AD를 살펴보다가 얘 괜찮은데 하면 이거 쓰센이 없네 이렇게 되죠. 근데 삼각대 같은 경우는 자동 긴급 제동 같은 첨단 안전 장비를 중간급인 스마트 트림부터 기본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기본형인 스타일에서도 스마트 센스 옵션가가 저렴한 데다 이때쯤에는 또 이런 장비들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시장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옵션을 넣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말해 중고차로 삼각대를 사면 첨단 안전장비 달린 걸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이 점도 은근히 장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엔카닷컴 기준 최저가로 놓고 보면 2019년식에 13만 8천 km 뛴 게 950만원부터 시작하고요. 가장 비싼 매물은 179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K카에서는 1040만원 그리고 1790만원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주행거리 짧고 이력 깨끗하고 뼈다고 멀쩡한 거 고르라면 1500만원 언더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스마트 등급이어서 첨단 안전장비 달려 나오고요. 손따에, 엉따에, 내비게이션에 프로토 에어컨까지 다 달려 있습니다. 충분하죠. 구매 시 참고할 만한 건 스타일이나 스마트 초이스 트림은 첨단 안전장비가 옵션이었다는 거.
스마트보다 아래 트림 살 때는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이 들어갔는지 잘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추천드리는 차는 미니 쿠퍼 디젤입니다. 머리로는 삼각대가 좋다는 걸 알겠는데 도저히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천드리는 건 미니 쿠퍼, 그 중에서도 3세대 디젤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짬바정 선생님이 타시다가 제가 인수했던 모델이죠. 스타일도 좋은데 유지비까지 적게 드는 아주 매력적인 모델인데 요즘에는 시세까지 박살이 났어요. 중고차로서 더할 나위 없이 아주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1.5리터 디젤 엔진입니다. 출퇴근용 자동차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연비잖아요. 근데 이 미니 쿠퍼 디젤이 연비가 미친듯이 잘 나옵니다. 이거 타고 장거리 한번 가면 리터당 21km는 기본으로 찍고요. 엄청 잘 나올 땐 리터당 25km도 넘나듭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 경유값이 많이 올랐다지만 연비가 너무 잘 나와서 확실히 부담이 덜하죠. 참고로 이 미니 쿠퍼 디젤은 초기형부터 중기형까지는 6단 자동 변속기를, 2018년 12월부터 나온 후기형은 7단 DCT를 달고 나오면서 중간에 변속기가 한번 바뀌었는데요. 저의 추천은 6단 자동 변속기 달린 초기형에서 중기형 매물들입니다. 연비는 DCT가 뭐 더 잘 나온다지만 6단 AT도 충분히 좋았어요. DCT 특유의 거친 느낌도 없고 정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무엇보다 DCT처럼 빠른 변속으로 운전 재미까지 갖췄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소수도 안 먹어요. 요소수 대란 겪었던 분들은 디젤 모델 타실 때 좀 걱정 많이 하시던데 그 점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수입차 중에서는 그래도 좋은 정비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수입차를 타기 시작하면 가장 차이 나는 게 정비 접근성인데요. 상대적으로 서비스 센터도 많이 있고 애프터마켓 부품도 다양하고요. 무엇보다 수입차 중에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팔린 모델이다 보니까 이 미니 3세대 미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너들 간의 정보 공유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입문용 수입차로도 추천할 만하죠. 사실 저는 타면서 문제 한 번 없었는데요. 전차주였던 짬바정 선생님은 소소한 이슈가 있긴 했었다고 합니다. 그걸 다 이제 수리한 후에 제가 타서 몰랐던 것 같은데 고질병으로 불릴 만한 건 에어컨 틀었을 때 쾌쾌한 냄새 나는 거? 이게 차가 작다 보니까 에어컨 배관이 짧고 그 사이에 이제 물이 고이면서 악취가 나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아쉽지만 대부분 그러려니 타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2018년 12월 이전에 초기형과 중기형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K카 기준 무사고의 극초기형은 940만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주행거리 짧은 건 1400만원 언더로 끊을 수 있습니다. 뒷문 달린 5도어도 가격은 엇비슷하고요. 엔카닷컴 쪽에서는 선택지가 더 다양합니다. 역시나 1500만원이면 꽤 괜찮은 매물들을 쉽게 고를 수 있고요. 참고로 미니는 기본형, 미드, 하이 트림에 따라서 소소하게 바뀌는 것들이 있는데요.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 LED 광원을 썼냐,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트림이 구분이 되니까 사진으로 옵션을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리는 차는 콤보닉입니다. 장거리 출퇴근러들에게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전기차죠. 확실히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워집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작년에 제가 가장 잘하는 일 중 하나가 뉴로 플러스를 산 거였거든요. 충전비로 아끼는 돈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꼽아드리는 차들 중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차가 바로 이 차인데요. 아이오닉의 전기차, 그 중에서도 콤보닉을 추천드립니다. 아이오닉은 총 3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처음 나왔던 게 차데모 방식의 구오닉, 그 다음에 나온 게 DC 콤보로 충전 규격이 바뀐 요즘 충전 방식의 콤보오닉, 마지막으로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배터리 용량을 늘린 페리오닉,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 중에서 추천하는 건 중간에 낀 콤보오닉, 예전에 저희가 이카닥에서도 다뤘던 모델인데 이번에 감가까지 때려 맞으면서 더욱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콤보오닉의 장점은 빠른 충전 속도입니다. 왜 하필 콤보오닉을 추천하는지, 배터리 용량을 조금이라도 늘린 페리오닉이 낫지 않은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들 하시죠. 틀린 말은 아닌데 어차피 페리오닉도 38.3kWh 밖에 안 돼서 멀리 못 갑니다. 재원상 완충시 주행 가는 거리는 271km고 실제로는 350km쯤 가나봐요. 어쨌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한 번은 무조건 충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충전 속도가 콤보오닉보다 느리다는 겁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콤보오닉은 100kW 충전기 기준 80%까지 충전하는데 24분 걸리는데 반해서 페리오닉은 54분으로 2배 이상 소요됩니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급속 충전 속도가 3배 이상 빠르다는 게 중론입니다. 이게 웃긴 게 페리오닉의 충전 속도가 유독 느린 게 아니고 콤보오닉의 충전 속도가 이상하리만큼 빠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형코나 EV처럼 충전 중에 불이 난다거나 하는 이슈가 거의 없는 걸 보면 신기하죠. 두 번째 장점은 충분한 주행거리를 들 수 있는데요.
콤보오닉의 재원상 주행 가능 거리는 완충시 200km, 20에서 80% 구간만 쓴다고 해도 120km까지는 주행이 가능하니까 왕복 100km 기준 하루 출퇴근에는 문제 없습니다. 집밥이나 회사밥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고요. 특히 겨울을 제외하면 이보다 주행 거리가 더 잘 나와서 완충시 250km쯤은 간다고 하네요. 또 전비도 좋아서 봄부터 가을까지는 킬로미터당 10kWh까지는 나온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전기차 치고 이 정도면 꽤 잘 나오는 거거든요, 전비가. 지금까지 듣고 전기차를 한 번도 안 타보신 분들은 좀 가늠이 안 되실 텐데 어렴풋이 계산해보면요, 콤보오닉의 배터리가 28kW시 이걸 100% 완충하면 킬로와트당 200원짜리 충전기로 5,600원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한 달에 워크데이 기준 2,000km를 타잖아요. 그럼 출퇴근에 충전비로 56,000원이 드는 꼴입니다. 여기서 충전카드 할인 혜택까지 받으면 더 저렴해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까지 반값이니까 더더더더 절약됩니다. 이쯤 되면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것보다 싸죠. 출퇴근 용도로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콤보오닉이라는 거. DC 콤보 충전 규격이 들어간 콤보오닉은 2017년 2월 21일 2018년형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이후에 더 뉴 아이오닉이라는 이름으로 페이스리프트 된 게 2019년 5월이니까 중고차로서 콤보오닉을 찾아볼 땐 날짜를 2017년 2월부터 2019년 5월 사이로 두고 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구오닉과 콤보오닉 구분이 애매하다면 충전구 쪽을 살펴보면 됩니다. 초기형 구오닉은 충전기 꽂는 데가 옆구리에 앞뒤로 하나씩 있는데 콤보오닉부터는 뒤쪽에만 있거든요. 이걸로 구분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작년 초에 이카닥 할 때만 해도 2천만원 초반부터 많게는 중반까지 갔었죠. 근데 이젠 콤보오닉을 1,000만원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엔카닷컴 기준 가격대는 1,100만원부터 1,890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K카에는 8만 킬로 뛴 무사고 콤보오닉이 1,620만원에 올라와 있네요. 다만 전기차 인기가 그다지 크지 않을 때였고 2년 조금 넘게 판 모델이다 보니까 개체수가 적은 건 단점입니다. 콤보오닉으로 사겠다면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나한테 딱 맞는 매물이 올라오는 걸 바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장거리 출퇴근용으로 탈만한 1,000만원대 추천 중고차를 살펴봤는데요. 삼각대, 미니쿠퍼 디젤, 그리고 콤보오닉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사고 싶은 개인적인 욕심은 콤보오닉입니다. 사실 제가 미니 3세대를 두 대나 살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음은 미니거든요. 그런데 이리저리 계산기를 좀 두들겨 보면 계산상 콤보오닉이 가장 할인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특히 톨비나 주차장 할인 같은 혜택도 올해까지는 그대로 누릴 수 있어서 이 중에서 경제성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인이 똑같은 조건으로 저에게 셋 중에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삼각대를 추천할 것 같긴 해요. 정비성이나 정비 접근성이나 부품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아반떼를 넘어올 차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난무난하게 삼각대를 사라 라고 권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랜만에 다뤄본 추천 중고차 시리즈, 만약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차가 있다면,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원하시는 조건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꼼꼼하게 살펴보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닥TV 곤잘로였습니다. 안녕.